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한국 온돌의 우수색이 전세계에 알려지면서 각 나라의 누리꾼들이 우리도 그러한 시스템이 있다며 부러워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의 의견을 모아보았습니다. 로마인들은 수천 년 전에 같은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그들이 한국인들로부터 같은 시스템을 모방한다고 생각하나요? 로마인들은 이 비슷한 것이 있었다고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인도 카슈미르의 하마암과 비슷합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다코타 파이어 피트라고 불립니다. 사진에서 온도를 보았는데 지금까지 뭐라고 불렸는지 몰랐습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원리라 다코타 불구덩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코리안 온돌에 유사한 시스템을 하는 카스티아 장소가 많습니다. 이 시스템은 로마인 도무스의 유산입니다. 나는 글로리아라고 부르며 온돌과 매우 유사하게 일을 합니다. 이것은 제3세계 국가에게는 좋지만 나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나무 난로를 그것이 속한 곳에 놓는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로마 시대부터 스페인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을 사용해 왔어요. 나 글로리아라고 불려요. 카스티아 지방에서는 이런 종류의 건물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일부 역사가들은 지하 난방 시스템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고대 로마에서 있었다고 말합니다. 로마인들은 열을 붕대하기 위해 히포코스트라고 불리는 이 난방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기원전 4세기에 로마 장군이 갈리아인들과 싸우기 위해 떠나기 전에 그의 새로운 아내를 위해 집을 지었다는 소설을 읽었습니다. 저는 이 에피소드를 보기 전까지 그가 설치한 가정용 난방 시스템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가 집 바닥 아래에 지은 것입니다. 소설은 비록 허구이지만 사실 이 군인의 일기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는 실제 로마 장군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술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와우! 스페인에서도 온돌과 같은 것이 존재하며 글로리아스라고 불립니다. 로마인들도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영국으로 옮겨져 꽤 많은 집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대부분 로마의 하이포코스트처럼 보입니다. 로마인들은 스페인에서 그들을 글로리아라고 불렀던 것은 다음 세대였죠. 글로리아는 가장 긴 가변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리아를 사용한 320년 된 집들이 있어요. 그리스인들도 그랬다는 것을 알고 있고 로마인들도 그랬습니다. 로마인들이 브티타니아 섬을 떠났을 때 고대 영국인들은 그들의 뒤를 쫓아 외쳤습니다. 그래. 그리고 너의 더러운 바닥 난방을 가지고 가라. 우리는 흙바닥을 돌려받고 싶다. 이리하여 브리타니아 사람들은 그들의 가난을 받아들였고 암흑시대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한국식 방법이 나무가 덜 필요한 것 같아서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카일로펜부터 로켓매스 히터부터 롱하우스까지 난방에 대한 아이디어는 다 들어본 줄 알았는데 온돌에 대한 것은 처음이고 완전 이해가 되네요.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로마 목욕탕을 본떠서 몇 년 전부터 생각해왔는데 온돌은 물이 사용되지 않는군요. 수년 전에 저는 한국과 비슷한 날씨를 가진 중국 동북부에 있는 할머니 댁에 살았습니다. 그 집에는 흙으로 된 덩어리 침대가 있었고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 침대는 저녁을 요리한 후에 달구어졌고 열기는 밤새도록 지속되었습니다. 그 시스템은 벽난로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유일한 단점은 침대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언급된 현대식 지하 복사 난방은 유명한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일본 방문해서 한국 온돌의 복제된 전시 모델을 보고 명백한 이익을 위해 열 전달 매체를 물에 적응시킨 후에 발명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영상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온돌은 근대 이전의 돌과 점토와 석회로 만들어졌습니다. 바닥을 점토로 만든 후 특별한 종이로 덮었습니다. 한국 원주에서 1년 조금 넘게 보냈어요. 저는 건물 3층에 있었는데 온돌 시스템이 없는데도 아주 따뜻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온돌이 우리에게 주는 아이디어에 정말 놀랐습니다. 나는 목재 보일러와 수력 발전 바닥 시스템이 더 다용도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마도 그것들이 열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연기 열 시스템만큼 효율적이지 않다고 쓸 것입니다. 멋진 아이디어입니다. 온돌을 통해 난방의 효과를 최대한 얻으려면 바닥에서 자고 바닥에 앉아야 합니다. 온돌은 매우 실용적이고 즉각적인 유용한 기술입니다.
다만 그것을 건축 법규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요. 저는 1980년대에 한국에 주둔한 미군에 있었습니다. 겨울 동안의 온돌 냄새가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로마식 난방 바닥이 그렇게 작동했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맨발로 많이 다니기도 합니다. 따뜻한 바닥이라 대단히 편안하게 들리는군요. 온돌은 큰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주둔하고 있었고 8군은 어떤 군인도 이런 난방 방식으로 숙소에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바닥에 금이 가면 일산화탄소 중독이 매우 빨리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의 소중한 아내는 미국으로 이민 온 한국인이었습니다. 아내는 어릴 적부터 이 이야기를 했고 따뜻한 바닥 난방을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일산화탄소 중독과 화재의 위험도 함께 왔습니다. 그것이 아내가 침대 옆에 있는 전기 담요를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랑했던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한국식 바닥과 모래, 반죽 바닥 시스템을 결합할 수 없을까요? 그냥 아이디어입니다. 아마도 맨 위에 단단한 표면을 만들기 위해 진동대비 패널 같은 것을 얹을 수도 있습니다. 온실 설계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비주얼이 너무 좋아요. 그 위에 콘크리트 슬래브를 올려놓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흥미롭네요.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합니다. 좋네요. 하지만 어떻게 청소하나요? 그리고 얼마나 자주요? 그 밑에 그 흐름이 얼마나 쌓일지 상상이 되나요? 정말 엉망진창이겠네요. 수시로 그을음 청소가 필요한가요? 어떻게 하나요? 그름은 어떻게 청소되는 것일까요? 간단한 굴뚝을 청소하는데 30분 정도 걸립니다. 저는 당신이 집 아래에 불을 붙이는 것을 매우 조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거 멋있다. 이거. 마음에 들어요. 바닥을 지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대 기술도 멋집니다만 저층의 열 전달은 어떻습니까? 효율은 어떻습니까? 미국인은 너무 큰 불을 지펴서 집을 불태울 것입니다. 수년에 걸친 그을음 축적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닥이나 벽에 과도한 열을 저장하거나 심지어 차게 저장하는 것은 항상 저에게 좋은 생각처럼 느껴졌습니다. 표준적인 관행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닥에서 복사열이 나오는 방을 난방하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그 어떤 방법보다 더 효율적입니다. 필요한 곳에 바로 열을 공급하기 때문에 더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현대의 한국에서는 바닥 난방에서 좀 더 발전된 온수를 사용합니다. 이를 온돌과 함께 적용하면 온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의 종류는 목재 보일러, 기름 보일러, 가스 보일러, 전기 보일러, 태양열, 햇빛 등 조건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80년대에 그곳에 있을 때 보았던 모든 건물에는 취사용과 바닥 난방용으로 함께 사용되는 온돌 난로가 있었습니다. 정말 마음에 듭니다.